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내용을 다 학습을 했고요. 학습을 했고 과제도 나왔죠. 과제 어떻게 해보고 계시나요? 과제 2주 기한으로 드렸지만 여러분도 항상 기한을 2주 드려도 과제는 전날에 하시죠. 자, 미리미리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해보시고요. 하시다가 과제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복습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과제를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의와 뇌의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들은 친구들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뇌의 보통 이제 전두엽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느냐를 이제 그래프로 쭉 측정을 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활성화 수치는 뭐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예, TV 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냥 TV 쭉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고, 여러분들의 뇌가 활성화되는 타이밍은 숙제할 때 여러분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하고 똑같고, 질의응답 할 때나 우리 질문 같은 것들 서로 주고받을 때나 혹은 과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그런 이제 비로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고민하시고 저하고 이제 상의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그래마 그리고 랭귀지에서부터 그래마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마를 이용해서 다시 랭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랭귀지와 그래마가 정말 같은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랭귀지로 만들어지는 그래마로부터 만들어지는 랭귀지가 이제 ALG라고 하는데, 이 ALG가 과연 원래 우리가 대상으로 삼았던 언어 L과 이제 똑같은지를 이제 같이 살펴보기로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두 개의 집합이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지우개같이 생겨가지고 잘못하면 제가 이걸로 지울 것 같은데, 가져다가 자, 그래마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스트링이 언어 L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L에 존재하는 모든 스트링이 그래마 G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증명하는 기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간단한 예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둘 사이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예제에서는 데리베이션 스텝에 대한 인덕션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 심벌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스트링이 언어 L에 속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자, 반대로 어떠한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 스트링들이 모두 다 S에서부터 유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스트링의 길이를 가지고 역시 인덕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 가능한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증명 가능하다는 것을.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언어를 여러 가지 클래스로 이제 쪼개서 우리가 계층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노암 촘스키의 이제 하이어라키에 따라서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표로 요약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래마도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 존재하고요. 해당하는 랭귀지도 리커시블로 이뉴머러블 랭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레귤러 랭귀지까지 네 가지 타입의 랭귀지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리코그나이저도 튜링 머신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까지 네 가지 인식기가 존재한다는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저 타입 2, 타입 3에 해당되는 푸시다운 오토마타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이 두 가지가 그 컴파일러의 전단부에 푸시다운 오토마타는 파서,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스캐너 이것들을 이제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2장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3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부터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3장 내용은 이제 레귤러 랭귀지, 정규 언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챕터 동안 쭉 이야기를 할 거고요. 레귤러 랭귀지는 촘스키 하이어라키로 보면 타입 3에 해당이 돼요. 타입 3. 그래서 레귤러 랭귀지, 레귤러 그래마,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레귤러 그래마, 레귤러 랭귀지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한 녀석의 다시 말해서 이 레귤러 랭귀지 한에서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노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저기는 이제 정규 표현,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타입 3의 인식기, 레코그나이저에 해당되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 전체 레귤러 그래마, 레귤러 랭귀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가지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 챕터를 다 공부를 하시고 나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하고 레귤러 랭귀지, 레귤러 그래마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 컴파일러 전단부의 스캐너가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배경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레귤러 그래마와 레귤러 랭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자, 이 녀석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컴파일러의 어휘 분석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어휘 분석 과정에서 이 타입 3 그래마, 타입 3 랭귀지가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어휘 분석 과정에서 각각의 토큰들을 우리가 input 스트링에서부터 이렇게 분석해서 토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토큰들이 누구냐? 이 정규 언어의 각각의 스트링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 내용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input을 집어넣으면 렉시컬 애널라이저가 어떤 토큰 스트링 출력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소스죠. 소스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토큰 스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각각의 토큰들, 저 토큰이 바로 타입 3에 해당되는 녀석입니다. 타입 3. 그래서 속성을 그대로 레귤러 랭귀지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어휘 분석기가 분석해서 이 각각의 토큰들로 이제 만들어주게 돼요. 자, 그리고 토큰을 묘사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그래마가 타입 3 그래마, 정규 문법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정규 문법을 가지고. 자, 그래서 타입 3를 다시 보게 되면,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보세요. 우선형하고 자선형 이 두 가지 타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는 TV 또는 T,
자,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정규문법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타입 3의 그 제약 조건이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그 정규문법을 표현할 때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행성규칙 집합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혼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해당 문법은 더 이상 정규문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이 우선형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선형 문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문법을 적용하면서 터미널들이 자연스럽게 왼쪽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형 문법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우리가 보통 그 텍스트를 라이팅 할 때 어떻게 쓰나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나요? 아니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나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기도 하고요.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좌측에 있는 심벌들을 항상 먼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왼쪽에서부터 유도가 되도록 이 우선형 문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의 특징은 이 A하고 B는 각각 넌터미널 심벌에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넌터미널 심벌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T는 자, VT 스타에 속하게 됩니다. T는 VT 스타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터미널들은 여러 개가 나와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문법을 작성할 때는 터미널도 하나씩만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만. 여러 개 나오건 하나씩 나오건 두 개의 문법이 서로 동등해요. 차이가 없어요. 뒤에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우선형하고 좌선형이 서로 섞여 있게 되면은 이게 레귤러한 속성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법을 라이팅 하실 때는 항상 우선형이든 좌선형이든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 문법은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형태는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넌터미널 심벌 하나,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에 터미널, 그 다음에 non-터미널 심벌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입 3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생성규칙은 우선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생성규칙도 역시 우선형에 포함될 수가 있죠. 터미널 심벌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생성규칙은 보시면 좌선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형하고 좌선형하고 섞여 있는 이러한 문법인데요. 자, 이 문법을 우리가 그 텍스트를 어떤 형태를 이제 생성하는지 쭉 알아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A의 n승, C, B의 n승 형태의 언어고요. 이 언어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어떤 문법에서부터 나오는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Embedded Production Rule 형태의 문법을 이용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A의 n승, B의 n승을 표현하는 문법이고요. 이 문법은 우리가 Type 2, Context Free Grammar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형태는 Context Free처럼 보이지 않기는 한데 이게 좌선형하고 우선형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이게 되면 해당 그래마는 더 이상 레귤러 그래마가 아니라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에 속하게 돼요. 왜냐? 해당 언어가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이기 때문에 문법도 역시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입니다. 이게 왜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냐? 저거는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카운팅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카운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나 같이 들어왔는지 카운팅을 할 수가 없고요. 푸시다운 오토마타를 이용해야지만 카운팅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하나. 원 레벨의 카운팅이 가능하다. 푸시다운 오토마타는 누가 동급?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와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가 동급이기 때문에 해당 문법은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이죠. 레귤러 그래마가 아니라. 그래서 저런 것들은 우리가 증명이 가능하고요.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가지고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그래마가 이제 레귤러 그래마에 대해서 우리가 레귤러 폼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래마가 이제 레귤러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모든 그래마가 이제 특정 형태를 따른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의 특정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A는 A, B의 폼을 따르면 됩니다. 또는 A. 첫 번째 조건 A는 AB 또는 A. 그래서 보통 우선형으로 표기가 되고요. 자, 저 레귤러 폼에서의 이 A는 VT에 속하게 돼요. VT에 속하게 됩니다. VT에 속하게 되고요. A하고 B는 똑같이 VN에 속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원래 촘스키 하이라키에서 T는 VT 스타에 포함이 되는 녀석인데, 자, 저 레귤러 그래마의 레귤러한 폼은 보시는 것처럼 VT에 속하면 돼요. 나타나는 터미널이.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이 T는 VT 스타인데 이 녀석은 VT.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저게 사실은 두 개가 차이가 없습니다. 동급이에요. 동급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이제 증명을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요. 두 번째 조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만약 어떤 생성규칙 문법에서 생성규칙 S가 입실론을 유도한다라면 이 입실론을 유도 가능한 생성규칙 S는 다른 생성규칙의 오른쪽에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문법을 가지고 뭔가 분석하거나 증명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나오는 설명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좌선형, 우선형 두 가지 타입의 레귤러 문법 표기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우선형을 선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터미널들이 쭉 생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한 얘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어떤 그 증명하기 위해서 전개했던 논리하고 똑같아요. 레귤러 랭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레귤러 랭귀지가 있다는 거는 그 랭귀지를 표현할 수 있는 레귤러 그래마가 있다는 거하고 똑같고요. 레귤러 그래마가 있다는 얘기는 그 그래마로부터 만들어지는 언어는 레귤러 랭귀지입니다.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레귤러 그래마인데 거기서부터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없고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가 있는데 그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를 표현하기 위한 레귤러 그래마도 역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언어 L이 A의 n승, B의 m승 형태의 어떤 언어를 이제 스트링들을 쭉 만들어내는데, 자, 이 녀석이 레귤러 랭귀지인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레귤러 그래마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이게 레귤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A의 n승, B의 m승 형태가 약간 다르죠? 아까 다뤘던 언어는 A의 n승, B의 n승 였는데 이거하고 약간 다르죠? A의 n승, B의 n승. 자, 저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해보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언어를 분석하는 방법들, 좀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두 개를 서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라고 그랬나요? 두 언어 간의 프로덕트로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두 언어 간의 프로덕트로 볼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자, 앞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언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A의 n승, n은 저기 있는 것처럼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문법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죠? 요건 여러분들 패턴 배우셨잖아요. 그쵸? 패턴 배우셨죠? 이렇게 A는 AA 또는 A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 따로 만들어도 괜찮은 게 M하고 M이 두 개가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죠. B는 BB 또는 B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레귤러죠. 둘 다 레귤러예요. 둘 다 레귤러고요. 그 다음에 이 레귤러 간의 이제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제가 간단하게 했던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레귤러 문법에 해당이 되진 않죠? 이거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컨텍스트 프리그램마 폼이에요. 컨텍스트 프리그램마의 폼인데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는 아니니까 이 문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바꿔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법의 형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A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가 끝나게 되죠. B가 나오기 위해서는 A가 생성 중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끝나야 되나요? 끝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동시에 이제 B가 계속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문법 뒤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끝나는 동시에 상태가 B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B는 계속 B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B 하나만 내고 종료가 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이 네 개의 그램마는 전부 다 레귤러한가요? 레귤러 속성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쓴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A의 n승을 표현하는 녀석도 레귤러고요. 레귤러 그램마로 보였고요. B의 m승을 표현하는 것도 레귤러죠. 레귤러와 레귤러를 프로덕트 하면 그 결과는 그 결과도 레귤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 간에 어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역시 해당 결과도 레귤러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형태의 언어예요. 그래서 주어진 언어가 레귤러다라는 것 어떻게 증명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고요. 자, 그 촘스키 하이어라키의 타입 3하고 방금 봤던 우리 그 레귤러 그램마의 레귤러 폼하고 두 개가 약간 형태가 달랐는데 이게 사실은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촘스키 하이어라키의 A는 TB 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얼마든지 A는 AB 폼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TB에서 이 T가 VT 스타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VT 스타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임의의 터미널들의 시퀀스로 표현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T가 A의 N, A의 E, A의 N, A1, A2, AN 이런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A의 I에 해당되는 게 VT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원래 있던 문법을 보시는 것처럼 임의의 개수 n개의 문법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A가 원래 TB 꼴이고요. T가 여기에서 뭐 예제로 보게 된다면 실제로 이런 녀석이다. A, B, C, B 어떤 세 개짜리 길이를 가지는 어떤 그 터미널들의 시퀀스다. 그러면 이게 사실 레귤러 폼에는 맞지 않죠. 레귤러 폼은 넌 터미널 심벌이 하나, 터미널 심벌이 하나 나와야 되니까. 터미널이 하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A, A1,
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이거를 뭘로 보느냐? A, B, C. 자, 저런 concatenation, 터미널들의 concatenation과 그 다음에 non-terminal symbol B의 접속으로 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A는 A1, A1은 B2, A2는 CB.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원래 A, B, C, B로 우리가 썼던 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게 되고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된 폼은 우리가 레귤러한 조건에 맞게 되죠. 레귤러한 조건에 맞게 돼요. 터미널 심벌 하나, non-terminal 심벌 하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터미널 심벌이 입실론이고, 그 다음에 A는 B, 그 다음에 A는 입실론, 이러한 이제 생성 규칙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제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거를 해낼 수가 있어요. A는 B라는 거는, A에서 B로 바뀌는데 아무런 일도 안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직접적인 형태로 우리가 문법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A는 TB고요. B는 CC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 저 T가 입실론이다. T가 만약 입실론이다. 바뀐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문법의 바뀐 형태는 A는 B죠. A는 B. 그리고 B는 CC. A가 C로 최종적으로 C로 가게 되는데 B로 바뀌면서는 어떠한 작업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B를 없애버리고 그대로 CC로 이렇게 바꿔주더라도 가능합니다. B를 없애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다른 생성 규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A에서 다이렉트로 CC로 가도록 우리가 문법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저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문법들을 계속 바꿔가지고 두 개가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성립된다는 걸 보여가지고 우선형이든 좌선형이든 그 다음에 레귤러 그래마 폼이든 이게 모두 다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형으로 만들어져도 레귤러, 좌선형으로 만들어져도 레귤러, 레귤러 문법 형태로 언어를 표현해도 레귤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동등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귤러를 이제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토큰의 구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레귤러를 쓰기 때문에 레귤러 랭귀지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귤러 랭귀지를 조금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큰 구조가 레귤러로 표현 가능한 이유는 구문 구조에 비해서 훨씬 이 녀석이 이제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심플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레귤러로 표현이 가능한 언어를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어떨까요? 표현이 가능하죠. 레귤러 랭귀지로 표현이 가능한 녀석은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 자, 컴파일러의 구조가 렉시컨 어널라이저, 그 다음에 앞부분에 신텍스 어널라이저, RCG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느냐? 신텍스 어널라이저 안에
렉시컬 어널라이저가 이제 호출이 되는 형태로 구현이 돼요. 호출이 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촘스키 하이어라키로 보게 되면 레귤러 랭귀지보다 훨씬 더 큰 언어가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 해당이 되죠. 저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레귤러 랭귀지를 분석하기 위한 어휘 분석기를 별도로 유지를 해가지고 모듈을 좀 복잡하게 만들까?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로 레귤러 랭귀지를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얘기는 즉슨 푸시다운 오토마타 가지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도 모두 다 인식이 가능합니다. 인식이 가능해요. 인식이 가능하고, 따라서 렉시컬 어널라이저가 없고 신텍스 어널라이저 하나만 있더라도 이론상 모든 걸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모든 걸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를 분석하기 위한 파서 그 인식기 푸시다운 오토마타 파서 이 녀석은 복잡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정이 정규 언어보다 훨씬 복잡해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인풋 스트링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로 취급을 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컴파일러의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느려지게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메모리량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녀석은 정규 언어로 표현을 해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가지고 쉽게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이즈가 좀 줄어든 그런 입력을 가지고 우리가 푸시다운 오토마타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전단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입력 프로그램을 정규 언어 레벨 하나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규 언어들로 구성이 된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로 다시 구문 구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문법의 형태가 레귤러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레귤러 그램마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쭉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어떤 문법이 레귤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조금 달아볼까 합니다. 자, 이 언어는 레귤러인가요? 레귤러죠? 왜 레귤러인가요? 왜 레귤러인가요? 정규 문법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표현하기 위한 정규 문법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 다뤘던 거 A는 AA, AB, B는 BB, B 이렇게 우리가 썼었죠. 어떻게 할까? C까지 넣어보자. 이거 레귤러인가요? 맞나요? 네. 이것도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레귤러인가요? 레귤러인가요? 또 레귤러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이건 레귤러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레귤러인가요? 이건 레귤러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레귤러가 아니죠. 왜 레귤러가 아닌가요? A의 M승, B의 M승이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고요. 뒤에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와 레귤러 랭귀지를 뭔가 프로덕트 하면은 레귤러가 아니겠죠. 이게 이미 레귤러 그래머 가지고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뭐 붙이더라도 우리가 레귤러를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규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규 표현은 레귤러 랭귀지를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표현해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2장에서 봤던 그 촘스키 하이어라키 그 표 테이블에서 나왔다시피 정규 언어와 그 다음에 정규 문법과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이제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레귤러 랭귀지에 한해서 문법 표현식보다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누구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 랭귀지에 한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따라서 이 레귤러 그래머, 레귤러 익스프레션 동급이고요. 레귤러 랭귀지와도 동급이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하고도 동급인 그러한 속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변환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레귤러 그래머가 있으면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도 만들어낼 수 있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있으면 레귤러 그래머도 역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기본 요소들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다루는 몇 가지 이제 베이시스가 있는데 세 개의 베이시스와 세 개의 리커스, 그래서 세 개의 오퍼레이터들이 존재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기본 단위 원소는 empty set 있고요, 입실론 있고 A라는 심벌이 있습니다. A라는 심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저기서 다루는 A는 터미널 심벌에서의 A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이 되면. 자, 그게 왜 그러느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누구하고 동급이라고 그랬나요? 레귤러 랭귀지하고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레귤러 랭귀지는 그 속성이 어떤 녀석인가요? 스트링들의 뭐죠? 레귤러 랭귀지는 스트링들의 집합이죠. 집합. 이 녀석은 셋이에요. 셋. 집합. 따라서 레귤러 랭귀지를 표현하기 위한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저 녀석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 집합입니다. 셋입니다.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세 가지 베이시스가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empty set, empty set.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실론. 입실론이라고 표현이 되면 이거는 문법에서 표현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링에서 다루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입실론이라고 표현이 되면 이 녀석은 입실론 원소를 하나 가지는 녀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그 자체가 집합이다 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나를 쓰게 되면 이 녀석도 가리키는 의미가 뭐다? A라는 원소, A라는 스트링을 가지는 집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의 리커스가 보시는 것처럼 세 개가 존재해요.
자, 세 개가 존재하는데 이 세 개의 연산도 누구를 위한 연산일까요? 어떠한 대상에서 사용되는 연산? 집합에서의 연산이에요. 집합에서의 연산. 집합에서의 연산이에요. 집합에서의 연산. 집합에서의 연산이기 때문에 임의의 PQ가 각각 랭귀지 P와 랭귀지 Q를 표현하기 위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면 P 더하기 Q는 P하고 Q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LP와 LQ의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LP와 LQ의 유니온. P와 Q를 이렇게 곱하는 표현으로 쓰게 되면 저 녀석은 LP와 LQ의 컨캐티네이션 또는 프로덕트로 표현이 돼요. 랭귀지 간의 프로덕트. 그다음에 P 스타는 우리가 다뤘던 거 있죠? L 스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연산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L 스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입실론, 그 다음에 L의 1승, L의 2승, L의 n승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스타 이 세 가지 연산이 존재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프리스턴스도 존재해요. 우선순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덧셈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컨캐티네이션 연산, 그 다음에 클로즈 연산 이 세 가지가 연산으로 존재합니다. 그거 외에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다루는 어떠한 표기법 같은 것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이 세 개의 표현하기 위한 세 개의 베이시스와 세 개의 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제를 보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언어 L이 있고요. 이 L이 0, 1이다. 자, 그러면 저 L이 가지는 원소는 두 개 있죠? 두 개 있고요. 각각 0이라는 스트링과 1이라는 스트링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L 스타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L 스타는 0과 1에 이렇게 스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되죠? 엡실론 유니온 0, 1 유니온 어떻게 되나요? L의 이승 어떻게 됩니까? 0, 0, 0, 1, 1, 0, 1, 1 유니온 계속 가겠죠. 어떤 녀석이 나오는 것 같나요? 0과 1의 스타. 입실론을 포함해서 0과 1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이 되게 됩니다.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이거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0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0을 쓰게 되고요. 1을 표현하기 위해서 1, 레귤러 익스프레션 1로 쓰게 돼요. 0, 1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0, 1은 뭐죠? 0과 1의 유니온이 0, 1이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집합, 그렇죠? 유니온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그러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0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를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수많은 0하고 1로 구성되는 모든 스트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 0하고 1의 스타니까 0하고 1의 스타라는 방식으로 저
0하고 1로 구성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을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그 다음에 간략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간략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캐티네이션까지 우리가 여기다 한번 더 더해보면, 예를 들어 이 뒤에 0, 1, 1이라는 컨캐티네이션을 더 붙여보자. 스트링들을 더 붙여보게 되면, 자, 이 주어진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되는 언어는 뭐가 되느냐? 앞부분은 0하고 1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이 나올 수가 있고, 대신 끝날 때는 항상 0, 1, 1로 끝나는 그런 스트링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요. 대강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심플한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알파라는 녀석의 레귤러 몇 가지 이제 정의를 이제 더 할 텐데, 이제 알파라는 녀석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게 되면, 자, L 알파라는 녀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L 알파는 누구냐? 레귤러 익스프레션 알파로부터 표현이 되는 언어. 우리가 그램마 G로부터 표현되는 언어를 LG라고 했던 것처럼 레귤러 익스프레션 알파로부터 표현되는 언어를 L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L 알파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또 성립이 되게 돼요. L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언어를 구성해 보면 이 녀석은 누구와 똑같느냐? L 알파, L 베타의 합집합 유형하고 똑같고요. 알파 베타의 L은 L 알파와 L 베타의 프로덕트 똑같고요. 알파 스타의 L은 L 알파의 스타를 취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녀석의 집합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우리가 안에서 뭔가 연산이 된 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더라도 똑같게 돼요. 이런 속성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간단한 예제들 한 번씩 보시면서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해보죠. 자, A 스타의 L, A 스타의 L은 L, A의 스타하고 똑같고요. 자,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입실론부터 시작해가지고 A, AA, AAA 이런 어떤 녀석이죠? A로부터 구성이 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녀석 어떤 건가요? AA 스타, BB 스타, B. 어떤 녀석이죠? 저거는 A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B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B가 하나 더 붙죠. 그래서 A는 나오게 되면 몇 번 나오게 되나요? 2의 n승만큼 나오게 되죠. 짝수번 나오게 되고요. B는 홀수번. 그래서 A가 홀수번 나오고 A가 짝수번 나오고 B가 홀수번 나오는 언어들의 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녀석 A 플러스 B의 스타 B, A 플러스 AB의 스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냐면 앞쪽에는 A, B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 중간에 B가 반드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A 또는 A, B가 또 얼마든지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의 집합입니다. 좀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대강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를 하기 전에 뭔가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잠깐 퀴즈 하나를 낼게요. 자, A 스타, B의 스타.
자, A 스타, B 스타가 만들어내는 언어는 어떠한 언어인가요? 응?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죠? 입실론 포함해가지고 A, B, AA, BB, AB, BA는 나올 수가 없지. 자, 이런 언어가 나오게 되죠. A의 N승, B의 M승, 그리고 N하고 M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언어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러한 언어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언어에, 이 주어진 언어에 어떠한 이미지팝 X라는 게 있는데, 이 X는 자, A 스타 B의 서브셋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서브셋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A하고 B가 레귤러 랭귀지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되는 레귤러 랭귀지니까, A, B의 서브셋 X도 레귤러 랭귀지일까요? 응? 어떤가요? A 스타, B 스타의 서브셋 X는 레귤러인가? 레귤러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응? 왜 아닐 것 같네. N이랑 M이랑 다른 경우. N이랑 M이랑 어?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 다른 경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저번에 해주셨던 것 중에 N이랑 M이랑 다른 경우 있잖아요.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대신 조건이 이런 거? 네. 다른 경우. 다른 경우 어떻게 되지? 다른 경우. 다른 경우. 똑같습니다. 자, X가 만약 A의 N승, B의 N승이다. 포함되나요?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렇죠? A 스타, B 스타의 부분집합이죠. A N승, B N승. 근데 이 녀석은 뭐죠? 레귤러 랭귀지인가요? 이 녀석은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죠. 그래서 어떠한 레귤러 랭귀지의 서브셋이라고 해가지고 저 녀석이 똑같이 레귤러 랭귀지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요 첨스키 하이어라키의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하고 레귤러 랭귀지의 이 포함 관계하고 이거를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저 포함 관계하고 자, 이 각각의 집합 인스턴스에 대해서 서브셋하고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 레귤러 랭귀지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레귤러 랭귀지로는 n이 n보다 같지 않다, 같다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레귤러 랭귀지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로는 레귤러 랭귀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좀 복잡한 형태의 어떤 조건들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게 이러한 어떤 포함관계를 가진다고 해가지고 서브셋 역시 레귤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다음 우리 레귤러를 이제 다루기 위한 몇 가지 악시옴들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귤러 랭귀지에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악시옴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다라 그러면 각각의 레귤러 익스프레션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랭귀지 L 알파, L 베타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자체는 우리가 그 처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이나 아니면은 집합식하고 이제 별도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퀄리티라는 개념이 사실 이제 제대로 이제 셋업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과의 어떤 이제 이퀄리티를 어떻게 이제 디파인을 하느냐, 레귤러 익스프레션 각각이 집합이기 때문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알파로 표현되는 L 알파와 베타로 표현되는 L 베타가 만약 같다라면 알파와 베타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를 저 레귤러 익스프레션 간의 이퀄리티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두 개의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이제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 L 알파와 L 베타가 집합 레벨에서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걸로부터 통해 가지고 우리가 15개의 악시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베타 더하기 알파다. 맞나요? 집합 간에는 어때요? 집합 간에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성립이 되고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거기다 감마를 더한 거와 베타 플러스 감마를 더한 거에 알파를 더해도 같나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 어떤 정수에서의 덧셈하고 뭐 곱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합 간의 연산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와 베타하고 감마를 곱한 거에 알파. 같나요? 같죠? 이건 같습니다. 자, 이거는 같을까요? 자, 아까 이거는 같았죠? 자, 이거는 성립이 되죠? 자, 이거는 같지 않죠? 왜 같지 않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자, 이게 만약 A고 이게 만약 B면 알파 베타는 어떤 녀석이죠? A, B죠?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이 녀석은 B, A죠. A, B와 B, A는 다른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 순서는 지켜져야 된다. 곱에 있어서 순서는 지켜져야 되고요. 자, 베타 플러스 감마하고 알파하고 베타 플러스 감마를 곱한 거하고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같나요? 이거는 같죠. 이건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 감마에 알파를 곱한 거는 베타 알파 플러스 감마 알파 또 성립을 합니다. 자, 6번 알파 플러스 알파는 알파. 어때요? 알파 플러스 알파는 알파.
같나요? 저거 왜 같죠? 이거죠? 저거를 풀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가 A라면 알파 플러스 알파는 뭐죠? A 합집합 A. 그러면 이 녀석은 A고요. 알파하고 똑같아지죠. 그쵸? 그래서 알파 플러스 알파는 알파하고 똑같고요. 알파하고 공집합을 더한 것도 역시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의 공집합을 컨캐티네이션 한 거는 empty set이고요. 역시 empty set에 알파하고 컨캐티네이션 한 거고 똑같습니다. 알파와 empty set을 컨캐티네이션 하면 그 결과는 empty set입니다. empty set. 저거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과 알파를 컨캐티네이션 한 거는 알파고요. 알파하고 입실론을 컨캐티네이션 한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 스타는 입실론 더하기 알파 스타. 맞나요? 알파 스타를 우리가 다른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저런 심볼이 없긴 하지만 좀 더 쉽게 쓰기 위해서 알파 스타를 우리가 알파 대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스타는 입실론 플러스 알파 대거. 자, 저것도 가능하죠? 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스타는 입실론 플러스 알파의 스타 하고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알파 스타의 스타는 알파 스타 맞나요? 알파 스타의 스타는 알파 스타. 저것도 역시 성립하죠. 알파 스타보다 알파에 대해서 더 큰 게 존재하지 않죠. 알파 스타의 스타는 알파 스타하고 똑같고요. 자, 알파 스타 더하기 알파는 알파 스타. 맞나요? 그렇죠? 자기 자신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알파 스타 더하기 알파 대거는 역시 알파 스타. 자, 그 다음에 증명하기 꽤 까다로운 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스타는 알파 스타 베타 스타의 스타. 이거는 증명하기가 약간 까다로운데, 자, 이것도 역시 성립을 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스타는 알파 스타 베타 스타의 스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15개의 레귤러 익스프레션과 관련된 악시옴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두 개가 동등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이게 이제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면 8번 같은 경우 알파고 엠티셋은 엠티셋이고 엠티셋 알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자, 먼저 그 컨캐티네이션의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컨캐티네이션의 정의. 그래서 어떤 집합 두 개의 컨캐티네이션은 뭐냐? 각각의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컨캐티네이션들로 표현이 되는 집합이었죠. 자, 그래서 알파하고 엠티셋을 컨캐티네이션 한다는 얘기는 뭐냐? x, y들의 집합이고요. x는 L 알파에 포함되는 원소, 그 다음에 Y는 L 엠티셋에 포함이 되는 원소들 가지고 두 개를 컨캐티네이션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자, 이 녀석이죠. Y가 L 엠티셋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엠티셋이 원소를 가진다라는 얘기죠. 원소를 가진다라는 얘기. 그러나 엠티셋은 원소를 가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가질 수가 없죠. 이 전제가 틀렸죠. 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펄스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건 자체가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x, y라는 스트링도 역시 만들어질 수가 없죠. 따라서 알파하고 엠피셋을 컨캐시네이션 하게 되면 그 원소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요. 따라서 누구하고 동급이냐면 엠피셋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엠피셋을 이제 컨캐티네이션 했을 때, 자,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심플한 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를 해볼까? 워낙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오늘이 며칠이죠? 2일. 2번을 한번 해볼까? 2번은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그쵸? 2번은 뭐 쉽게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6번도 쉽고. 다 쉬워가지고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려운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11번 한번 해볼까요? 11번? 11번도 우리가 이제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알파의 스타라는 녀석, 그 다음에 엡실론하고 알파의 스타, 이게 같느냐? 그러면 L 알파의 스타고요. L 스타죠. 이거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자, 요 녀석을 보게 되면은 이 녀석이 결국 L 알파 가지고 표현되는 녀석이 이제 스타이고요. 자, 이 녀석은 L 알파 가지고 표현되는 스타고, 그 안에 입실론도 더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 때문에, 자, 네. 이렇게 확장이 될 거고요. 두 개가 이제 커버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천천히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유니온으로 바뀌어야지. 똑같나요? 이거하고? 확장이 가능할 거고요. 이 녀석은 엡실론의 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리게 되겠죠. 근데 입실론에는 아무리 알파를 붙여도 어떻게 되나요? 아니. 입실론에는 아무리 입실론을 이렇게 계속 붙여도 계속 입실론이죠. 계속 입실론이고. 입실론에 알파를 계속 붙이는 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냥 알파죠.
다시 말해서 알파 가지고 표현되는 녀석들은 알파하고 입실론이라고 붙은 녀석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알파의 1승 입실론이니까 없어지고 알파의 뭐 2승, 알파의 뭐 3승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거고요. 누구하고 똑같아지냐면 알파의 스타하고 똑같아지게 될 거고요. 알파의 1승, 알파의 2승, 알파의 n승은 누구에 다 수렴되나요? 알파의 스타에 다 수렴이 되게 되죠. 원래 가지고 있던 녀석하고 이 녀석이 사실상 뭐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똑같아지게 됩니다. 알파라는 녀석하고 입실론이 가진 녀석 때문에 뭐 입실론하고 알파가 섞여서 나오더라도 이 녀석이 상관이 없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5개의 그 약시험들을 다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원의 속성들을 조금 더 다루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